예, 오늘 주민문학은 그 대표 사진은 사마천 사진을 넣어놨거든요. 이 사마천은 사기라는 역사서의 이제 저자입니다. 그래서 사마천 사진과 함께 굉장히 무거운 주제를 제가 달았어요. 어떻게 살 것인가? 그리고 모든 생명체의 공통 과제다. 이렇게 이제 제가 주석을 달았는데 우리 모두는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해서 굉장히 네, 고심을 하고 있습니다. 그 근저에. 근데 이 원초적인 이 명제에 대해서 사실은 깊게 생각을 할 시간적인 여유가 좀 없이 살게 되죠. 대부분의 사람들이 우리를 포함을 해서. 왜냐하면 매일매일 일어나는 상황들이 바로 발 앞에 닥쳐 있는 상황들을 해결을 하다 보니까 이 원초적인 문제에 대해서 사실은 제대로 그 사유하지 못하고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목적성을 잃고 이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그런 음, 상태가 이제 많이 있는데 이거는 뭐 비단 우리뿐만이 아니고 지구상을 살아가는 모든 동식물들이 마찬가지일 것이고 여태까지 지구상에 살다가 모든 그 생명체가 이제 마찬가지일 것인데 그래서 이 명제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면, 하루하루 매일 발 앞에 닥친 현실을 타개해 나가는 데 있어서도 좀 더 지혜롭게 할 수 있지 않겠냐라는 차원에서 제가 이렇게 제목을 좀 뽑아봤습니다. 음, 과학자들의 이론에 의하면 지구는 여태까지 5번 정도 대멸종을 겪었대요. 그래서 이 대멸종은 지구상에 있는 모든 생명체가 리셋이 되는 거죠. 완전히 없어지는 거죠. 그리고 또다시 생명체가 생겨난 것을 무려 5번이나 겪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금의 현세도 언젠가는 멸종이 올 것이고 또 다른 또 진화가 시작될 것이라는 게 이제 과학자들의 주장인데 그래서 뭐 찬란한 멸종이라고 이제 제목을 달고 뭐 2150년에 대멸종이 온다라고 주장하는 과학자도 있다고 합니다. 근데 어쨌든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현재 지구는 약 1,400만 종의 생물이 있다 그래요. 그래서 이제 뭐 식물, 동물 다 포함한 거죠. 생물이니까. 근데 이 1,400만 종의 그 생물들이 각자 그 치열한 경쟁, 뭐 환경과 경쟁을 하던 아니면 자기하고 같은 공간을 쓰는 다른 생명체하고 경쟁을 하든 치열한 경쟁에서 생존을 위해서 자신에게 가장 적합한 전략을 개발을 해서 진화를 한 존재들만 지금 현재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1,400만 종이라고 합니다. 뭐, 이 1,400만 종을 훨씬 벗어나는 양만큼의 그 생명체가 경쟁에서 적합한 전략을 개발하지 못해서 멸종이 되기도 했다라는 것은 이제 반면 우리가 알 수 있죠. 이 생명체 중에 좀 경이로운 게 이제 낙타라는 그 사막에서 사는 동물인데 아주 굉장히 척박한 지역이잖아요. 근데 이 낙타를 연구한 학자들이 종합한 것을 보면 낙타는 낮에 태양을 직접 바라본대요. 근데 이제 직접 바라보면 얼굴은 뜨겁지만 이 큰 얼굴로 인해서 그늘이 만들어져서 온 몸이 시원해진다라는 지혜를 깨달았대. 이게 이제 척박한 환경에서 어떻게 생존할 것이냐, 지혜를 이제 알아낸 과정이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죠. 그다음에 낙타는 굉장히 빠르게 달린대요, 사실은. 근데 함부로 달리지 않는데요. 왜냐면 쓸데없이 헐떡여서 어, 에너지를 낭비할까 봐. 그래서 마치 자기는 달릴 줄 모른다, 달리는 능력이 없다는 것처럼 모른 척하고 산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것도 이제 낙타가 사는 지혜였었겠죠. 근데 라피도프라라는 이제 그 넝쿨 식물이 있는데 이게 아프리카에 서식하는 생물인데 이 라피도프라라는 식물은 이제 넝쿨이니까 나무를 타고 막 올라가잖아요. 그러면 올라가면서 잎들이 막 생기다 보니까 맨 밑에 있는 잎들은 태양을 못 받아가지고 그늘 때문에 광합성 작용을 못 해요. 그래서 이 라피도프라라는 그 식물은 맨 위에 올라간 잎이 스스로
구멍을 낸대. 숭숭숭 구멍을 낸대. 이 그림 사진에 있는 것처럼. 그럼 구멍을 내면 면적이 작아지기 때문에 광합성을 그만큼 못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맨 위에 있는 잎들을 희생을 시켜서 아래 새로 막 돋아나는 잎들에게 햇볕을 쬐일 수 있도록 이렇게 스스로 입에 구멍을 낸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도 이 라피도프라라는 넝쿨 식물이 생존하기 위한 전략을 이제 개발했다고 이제 볼 수 있는 거죠. 이게 이제 진화라는 단어로 이제 해석이 되는 건데, 근데 인류는 과연 그럼 어떻게 진화를 해왔을 것인가? 인류는 어떻게 생존을 해왔을 것인가? 이것을 이제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 그 대표적인 예로 이제 그 사마천의 사기를 저는 좀 들고 싶어요. 그래서 이제 대표 사진은 사마천 사진으로 했던 건데, 이 사마천은 이제 한나라 무제 때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한나라는 중국 진시황이 최초로 통일하고 두 번째로 통일한 나라의 왕인데, 물론 한무제가 통일한 건 아니지만, 한무제의 이제 조상들이 통일을 했죠. 근데 이 한무제 때 한나라가 굉장히 강성한 나라가 됩니다. 이 한무제 때 고조선도 망했거든요. 근데 이 한나라의 골칫거리가 흉노족이에요. 북쪽에 흉노족을 막 남침을 하니까 만리장성을 쌓기 시작했거든요. 이제 만리장성 경계로 흉노하고 이제 접경을 하는데 이 한무제가 이 강성해진 국방력을 바탕으로 해서 고조선을 쳐부셨듯이 흉노종을 쳐부시기로 결정합니다. 그래서 이릉 장군을 파견하는데 이 이릉 장군이 흉노족한테 포위가 돼서 항복을 해요. 근데 항복 조건이 뭐였었냐면 이릉 장군이 자기가 데려온 부하들을 한 명도 죽이지 않는다면 내가 너희들한테 항복하마. 근데 이 이릉 장군이 항복하게 된 배경은 뭐냐면 자기 흉노족하고 싸우는데 한나라 정부에서 구원 물자가 안 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포위당해서 어, 자기가 데려온 부하들은 누군가의 남편이고 누군가의 아들인데 다 죽게 생겼거든요. 그러니까 한 명도 죽이지 않는 방법을 강구하다 보니까 내 부하를 한 명도 죽이지 않고 살려준다면 난 흉노적 너희한테 항복하겠다. 그래서 이제 항복을 하게 된 거거든요. 근데 이 이릉 장군을 한나라 흉노적하고 싸우라고 전쟁터에 보내놓고 왜 지원 물자를 보내지 않았냐면 이릉 장군을 시기하는 그 신하들이 많아서 이게 더디 진행이 된 거죠. 지금 구원 물자나 구원명을 보내는 게. 그래서 이제 이릉 장군이 항복을 하다 보니까 모든 신하가 이릉 장군의 부족을 다 사형시켜야 된다라고 막 주장하고 이릉 장군은 이제 탓하는데 사마천만이 이릉 장군을 변호를 합니다. 우리가 구원병을 제때 안 보내줬고 구원물자를 제때 안 보내줬고 이 여기에 있는 사신들 중에 이릉 장군을 시기하는 사람들이 많아서 이릉 장군이 결과적으로 그렇게 됐다. 그래서 이릉 장군은 항복하고 싶어서 항복한 게 아니고 자기가 데려간 부하들을 다 살려내고 싶어서 항복한 것이다. 이렇게 있는 그대로 주장을 해요. 근데 이 한무제도 이릉 장군이 좀 안 좋았거든요. 자기 개인적으로. 그죠? 근데 사마천이 꼬장꼬장 그냥 바른말을 하면서 그냥 반대를 하니까 한무자가 이제 화가 나서 형벌을 내립니다. 사마천한테 사형을 내리는데 이때 당시 이제 사형을 면하려면 큰 돈을 자기 재산을 다 털어놓거나 아니면 궁형을 당하는 방법이 있어요. 궁형은 뭐냐면 남자의 생식기를 없애는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남자 구실을 못하게 하는 거죠. 이것은 최악의 형벌이라 그래요. 사형보다도 더한 형벌이라 그래요. 왜냐하면 남자 성을 잃어가면서 삶을 지속해야 되기 때문에 대부분 이걸 택하지 않는다 그래요. 근데 사마천은 이 궁형을 택한 이유가 뭐냐면 자기가 해오던 일이 있어요. 할아버지 때부터 역사를 정리하는 일을 했거든요. 가문에서. 근데 자기가 그 중국 역사를 정리하는 가업이 있다 보니까 그걸 완성하기 위해서 궁형을 택합니다. 그래서 이 사마천이 이 역사를 정리하면서 중국에서 살다간 모든 사람들을 정리한 책이 이 사기라는 역사서예요. 그래서 이 사기가 역사서에서 가장 각광받는 이유는 뭐냐면 대부분의 역사서는 시대 순으로
무슨 일이 일어났고, 몇 년 된 무슨 일이 일어났고, 몇 년 된 무슨 일이 일어났고, 이렇게 시대 순으로 나열하는 게 이제 역사책이었었거든요. 여태까지 사기 이전의 역사책은. 근데 이 사기는 독특한 게 뭐냐면, 인물 중심이에요. 그 시대에 살았던 대표적인 인물을 그 위인전 비슷하게 엮으면서 그 시대의 역사를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기는 역사서라기보다 대하소설이다라고 얘기하는 분도 있고요. 어, 문학서라고 얘기하는 분도 있어요. 뭐 그만큼 그 시대에 살았던 사람들의 그 일대기를 아주 리얼하게. 그때 이 사마천이 직접 책상머리에 앉아서 그냥 자료를 갖고 그 인물의 위인전을 쓰는 게 아니고 직접 방문을 해서 그 지역에 방문해서 그 지역에 그 사람에 대해서 흘러내려오는 구전을 다 수집을 하고 그 주변에서 그 사람에 대해서 평판을 대대로 내려오면서 된 평판들을 다 수집을 해서 그다음에 그 사람이 살던 집, 그 사람의 묘소 이런 데를 다 방문을 해서 그 사람의 일대기를 쓰는 작업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아주 방대한 작업을 한 거죠. 그래서 지금도 이 사기를 뛰어넘는 역사서는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사마천이 인물 중심으로 중국 역사를 정리하다 보니까 떻게 사는 게 지혜로운 건지를 깨닫게 된 거예요. 그다음에 이 사마천 스스로도 자기는 이릉 장군을 변호를 할 때 왜 이릉 장군이 항복을 할 수밖에 없었던지를 한나라 무제도 알고 있어요. 모든 신하들이 알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이릉 장군 그 친척, 부족을 다 사용해야 된다라는데 다 찬성을 하니까 자기 혼자서 왜 다 알고 있는데 왜 일처리를 그렇게 하느냐, 모든 그 친인척을 사용하는 것으로 몰아가느냐, 그렇게 주장을 했던 거거든요. 그래서 자기는 있는 그대로 사실을 주장했는데, 궁형이라는 불합리한 벌을 받게 된 거잖아요. 그래서 이 사마천 자신도, 과연 신은 있는가, 인생은 불공평하다, 굉장히 부정적인 사고 방식을 갖고 이 사기를 이제 만들기 시작한 거거든요. 세상을 원망하면서. 근데 이 중국에서 살다간 대표적인 인물들을 다 정리를 하다 보니까 음, 하나 깨달은 거예요, 이 사람이. 굉장히 이제 인생에 대해서 이제 깨닫게 된 건데 열심히 사는 거하고 지혜롭게 사는 것은 틀리다라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열심히 사는 것보다 지혜롭게 사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걸 깨닫게 된 거예요. 자기는 열심히 살았다는 얘기죠. 음. 그러니까 열심히 있는 그대로 있는 현상만 갖고 그대로 변론을 한 거예요. 이릉 장군에 대해서. 이릉 장군과 한나라 무제의 그 개인적인 관계, 한나라 무제가 지금 어떻게 이릉 장군이 항복한 거에 대해서 왜 화를 내고 있는지, 왜 이릉 장군의 모든 친인척을 다 사형하라고 주장하는지를 그 심정을 깨닫고 이릉 장군을 변호를 했다면, 살짝 돌려서 변호를 했다면 아마 이릉 장군 친척들도 다 살았을 것이고 자기도 그 불합리하게 궁형이라는 그런 형벌을 당하지 않았을 것이고 자기 인생도 그렇게 굴곡진 인생이 아니었을 것이라는 걸 깨닫게 된 거예요. 그래서 나는 열심히만 살았구나. 지혜롭게 살지 못했구나. 그래서 열심히 사는 것보다 지혜롭게 사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깨닫고 본인이 그 사회에 대해서 부정적인 시각, 세상은 불공평하다는 그런 부정적인 시각을 싹 없애고 굉장히 긍정적인 시각으로 이제 사회를 다시 보기 시작하고 긍정적인 시각으로 생활을 하다 보니까 다시 한나라 조정으로부터 불륜을 받아서 환관이지만 최고의 자리를 차지하고 생을 마감한 그런 이력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그, 사마천의 저자 사기가 어, 아니, 사기의 저자 사마천이 굉장히 많은 과거의 인물들을 정리를 했기 때문에 어떻게 살은 것이 어떤 인간들이 행복하다는 것을 아주 그 극명하게 이제 정답을 알아낸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이제 이 사마천이 정리를 어떻게 했냐면 모든 인류 중에 행복하게 산 인류를 정리를 한 거예요.
가장 행복한 인생은 왕도 아니고 권력가도 아니고 자기 사업을 한 비즈니스맨이었다라고 정리를 합니다. 그러니까 물론 나라를 경영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자기 비즈니스를 갖고 많은 사람들에게 일자리를 만들어내서 자기 사업을 한 사람들이 가장 행복한 인간이었다라고 정리를 한 거예요. 이건 이 사람이 책상머리에서 정리한 게 아니고 한 시대를 풍미했던 그 인생이 성공한 인생이건 실패한 인생이건 역적이건 간신이건 충신이건 왕이건 그걸 다 떠나서 그 사람의 인물을 조사하고 기록을 하다 보니까 깨닫게 된 거예요. 이것은 현대 그 워렌 버핏이라는 투자가가 있어요. 가장 부자라고 해도 이제 과언이 아닐 텐데 이 사람이 남긴 명언하고도 일맥상통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워렌 버핏이 명언 중에 어떤 게 있냐면 잠자는 동안에도 돈이 들어오는 방법을 찾지 못한다면 당신은 죽을 때까지 일을 해야만 할 것이다. 이게 이제 사마천이 알게 된 가장 행복한 인생은 자기 사업을 한 비즈니스맨이었다는 것을 왜 일맥상통하냐면 우리는 이 내 인생을 경영하기 위해서 뭔가 수입원을 창출을 해야 돼. 그죠? 내가 공무원이 되든 아니면 내가 정치인이 되든 자영업자가 되든 회사를 다니든 자기가 자기 인생에 먹고 살 수 있는 먹이 활동을 해야 되거든. 이거는 지구상의 모든 동식물이 행하는 활동하고 똑같은 겁니다. 우리가 지금 내 생활을 위해서 경제 활동을 하는 것은 먹이 활동이거든요. 근데 이 먹이 활동의 종류 중에 워렌 버핏이 지적한 잠자는 동안에도 돈이 들어오는 방법, 그다음에 사마천이 알아낸 자기 사업을 한 비즈니스맨, 이게 이제 똑같은 맥락을 갖고 있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하고 있는 뉴스킨 비즈니스가 이런 차원에서 생각을 한다면 설사 이 뉴스킨 비즈니스가 굉장히 많은 역경이 있고 많은 노력이 필요하고 많은 그런 그 시련이 필요한다 손 쳐도 도전을 해서 성공시킬 만한 가치가 있는 것을 우리가 알아낼 수 있죠. 이것은 우리가 뉴스킨을 발견한 그 잣대가 사마천이 중국 역사를 통틀어서 가장 행복한 인물들을 정의한 거하고 지구상에서 가장 많은 돈을 벌어낸 이 워렌 버핏이라는 사람이 잠자는 동안에도 돈이 들어오는 방법을 발견해낸 거하고 일맥상통한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뉴스킨에 대해서 그냥 내 먹이 활동, 내 경제 활동이다라는 차원을 벗어나서 지구상의 가장 행복한 인생을 내가 경영하기 위해서 도전하는 것이다라고 생각한다면 아마 우리가 만나는 그 난관, 우리가 만나는 여러 가지 안 좋은 환경을 능히 넘어설 수 있는 용기가 생기지 않을까 해서 오늘 이런 주제를 다뤄봤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